선생님 안녕하세요. 송쌤과학의 송쌤입니다. 온라인 계약 대비 관련 2차 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운영 방안인데요. 저희 학교의 운영 방안이지 이게 꼭 베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학교의 실정에 맞춰서 변형하여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EBS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교사용 매뉴얼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매뉴얼을 활용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학교에서는요, 클래스명을 통일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강의가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요. 앞으로 온라인 교육이 병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년도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 몇 학년, 교과목명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1학년 음악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을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뭐 분반이 되는 경우는 따로 개설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같이 개설을 한 다음에 안에 강좌명을 과학 A, 과학 B로 나눠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반 수업이 과학 A, 과학 B처럼 영역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1반부터 4반, 5반부터 8반까지 나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뭐 2020년 1학년 수학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에서 1반부터 4반 강좌, 5반부터 8반 강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운영자가 한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한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짊어져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중에 공동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명은요, 출석 수업인 거를 강조하고 강좌명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강좌명을 써도 무방합니다. 학교의 실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되겠고요. 저는 한 강좌, 한 과제의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강은 강좌, 2강은 과제 형태로 올려주신 다음에 이 과제를 뭐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네이버 오피스를 이용해가지고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으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하는 방법은요,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저희 학교는 아주중학교거든요. 그래서 서울 송파구 중학교 아주중학교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하겠다라는 의미고, 이런 식으로 개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요, URL을 설정하는欄이 나옵니다. 클래스명은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2020년 뭐 몇 학년 과목명 이렇게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URL 설정을 하는데 이 URL은요, 한번 설정하면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URL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좌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강좌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 강좌 만들기가 있고요, 그리고 강좌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새 강좌 만들기는요, 선생님들께서 뭐 유튜브 영상을 가져오신다든지 일반적인 문서 과제를 제시를 하신다든지 할 때는 새 강좌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강좌 가져오기는요, EBS에 있는 강좌를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EBS 강좌 목록의 사용을 원할 때는요,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나는 EBS의 모든 강좌를 활용하지 않을 거야, 일부만 사용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도요, 일부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 강좌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새 강좌 만들기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강좌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중학교라서 중학교 선택했고요. 저는 과학 담당이기 때문에 과학을 선택했습니다. 강좌 수를 최소로 설정하고 추가로 강좌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강좌 수를 최소로 해야 되는 건요, 만약에 40강의로 해서 일괄적으로 올리면요, 제목을 40개를 동시에 적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강좌를 오픈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강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늘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강의 수로 우선은 만들기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강의를 이제 이름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름을 설정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눌러줍니다. 저장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걸로 할래라는 문구가 뜨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겠다. 그럼 영상란, 뭐 PDF 문서로 과제를 제시하겠어. 그럼 문서, 이미지, 텍스트, 퀴즈, 토론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뭐 이 미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술 이미지를 활용하셔가지고 뭐 미술 작품을 따라 그려봐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저는 한 강좌 한 과제 체제이기 때문에 과제는 밑에다 뒀습니다. 자, 강좌 가져오기를 할 때는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EBS 강좌 목록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강좌를 선택하셔가지고 강좌 가져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강좌가 1강부터 뭐 25강, 40강 이런 식으로 짜르르르 내려오게 되는데요. 기존에 EBS 강좌를 삭제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학습까지를 따로 제작을 하셔서 끼어들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약간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구성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강좌면에 출석 인정 강좌임을 꼭 명시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학생들이 학습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 강좌이다, 출석 수업이다라는 것을 명시해두면은 그래도 강의는 들어야지 출석이 인정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출석 강좌임을 강조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강좌 1과제 체제로 총 2강의 시청을 다시 한번 권장드리는데요. 왜냐면은 단방향과 과제 제시에 의한 피드백이 같이 존재한다면은 학생들이 조금 더 유동적인 수업, 유의미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좌 편집을 완료하면요, 학생 강좌 목록에는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학습이 완료됐으면 완료라는 말이 뜨게 되고요. 학습이 완료가 안 됐으면 학습 전이라는 문구가 뜨게 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요, 강의를 올릴 때 조금 신중하게 올리셔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시청을 하게 되면요, 이 강의 목록이 삭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강의를 올리실 때는 신중히 올려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완벽한 자료를 올려주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관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회원들의 목록을 일일이 선택해서 가입 승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단체 회원 생성 같은 경우는요, 4월 2일자로는 지금 서버 과부하로 인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입하시면요, 권한 관리에 가셔가지고요, 권한을 따로 생성을 해주시고요. 이 생성된 권한을 선생님께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도 강좌 관리나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출결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